바이스톰입니다. 튀니지를 압도하며 대승을 거둔 우리 대표팀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 경기의 결과도 정말 놀랍지만 경기 전 한 튀니지 매체가 이번 한국 대표팀과의 평가전이 가진 의미에 대해 보도한 바 있었는데 그 내용이 정말 흥미로웠는데요. 사실 튀니지 대표팀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대부분의 튀니지 매체들은 평가전 상대가 없어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그들의 사정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지만 튀니지 매체 라플레스는 이에 대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와 일본으로 향하는 튀니지 대표팀의 작은 아시아 투어는 튀니지 대표팀이 그동안 선보인 바 있는 좋은 인상을 더욱 살리고 대표팀 성장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특히 아시아 대륙 최고의 팀 중 하나인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한국은 태권도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축구가 제2의 스포츠인 국가라면서 태권도의 공손함, 성실함, 인내, 자제력, 전투력 등이 축구에서도 구현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독특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뛰어난 정신적 전통이 물씬 풍기는 선수들을 상대로 경기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훌륭하고 큰 즐거움인가라고 표현했는데요. 아울러 태극전사라 불리는 이 아시아 호랑이 팀은 지구력, 속도, 밸런스 및 유연성이라는 기본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우리가 현대 축구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한국과의 경기를 통해 그들의 대표팀은 컴팩트하면서도 엄격한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 그들은 많은 곤경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그들의 윙어들은 빠른 속도로 이를 극복해내야 할 것이라 전망한 것인데요. 그런데 정말 기사의 예상대로 튀니지는 아시아의 호랑이를 뛰어넘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또한 클린스만 감독의 자국 매체인 독일도 이번 경기에 대해 빠르게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에슬링어 차이통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들은 클린스만이 4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공격수 이강인과 상대 자책골 그리고 황의조의 득점은 한국 팬들을 환호하게 만들었으며 이전까지 국가대표 감독으로 압박을 받아오던 클린스만은 이제 한시름 덜게 되었다 보도했습니다. USA 투데이도 AP통신을 인용 클린스만이 드디어 한국 홈경기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 보도했는데요. 이어 튀니지 매체들의 이 경기에 대한 보도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튀니지 매체 튀니지 뉴메리크는 대한민국의 에이스 손흥민은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엄청난 대패를 당했다는 사실이 이 경기에서 가장 깜짝 놀란 점이라 이야기했는데요. 최근 이집트를 상대로 대승하여 상당한 자신감과 진전이 있었던 튀니지 대표팀이었으나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인 아시아 타이거즈의 무적을 막지 못했다는 기사는 이집트전에서는 견고하고 막을 수 없는 팀으로 보인 그들의 대표팀이 아시아의 패권을 가진 한국 대표팀을 상대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슬픈 모습을 보여주었다 평가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매니저라는 매체 역시도 한국이 지배한 경기였고 가속이 붙은 한국 공격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에서 누구보다 가장 신난 것은 바로 프랑스 매체들이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없는 우리나라 대표팀에서 이런 대승을 이끈 것이 바로 이강인 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에게도 주목한 프랑스 매체들인데요. 프랑스 매체 스포흐는 황의조 선수를 헤드라인 이미지로 걸고 보르도 출신의 황의조와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맹활약한 경기라면서 프랑스 리그 출신의 선수와 프랑스를 대표하는 팀의 한국 선수들이 이 경기를 주도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런 게 바로 프랑스 리그의 힘이라는 듯이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서도 프랑스 국뽕을 느끼고 있는 매체였는데요. 특히나 이강인 선수는 이미 현지에서 프랑스 리그를 살려낼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선정된 바 있기에 이강인 선수에 대한 주목도는 매우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RMC 스포츠는 이강인이 파리로 복귀하기 전 튀니지와의 친선전을 즐겼고 이미 아시안게임 우승을 거둔 그는 이 경기에서도 멋진 활약을 펼쳤다면서 프랑스 리그를 대표하는 아시아 출신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의 모습은 인상적이었다 전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강인의 선제골이 된 멋진 프리킥을 주목하라는 기사는 이 골은 환상적이었다 평가하면서 이후 곧바로 멀티골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매체 90미닛이 가장 주목한 것도 바로 이강인의 파격적 프리킥이었는데요. 이강인은 아시안게임 시상식 이후에도 만족하지 않고 이번 튀니지 친선전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선수였다는 기사는 지금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에 아시안게임 우승 그리고 친선전에서의 활약까지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있다면서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선수라 극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A 대표팀 데뷔골과 2호 골은 유럽에서도 크게 임팩트를 주고 있는데요. 그중 스페인 매체 아스의 극찬 보도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매체는 이강인이 절묘한 프리킥과 대포할 슛을 넣었다면서 이는 아시안 게임 이후 그를 되찾게 되는 파리 생제르맹의 엔리케 감독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스페인 역시도 자국 리그 출신의 이강인 선수와 스페인 출신의 감독 엔리케로 인하여 이강인 선수의 소식을 놓치지 않고 전하는 곳 중 하나인데요. 기사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피파 순위에서 모로코와 세네갈 다음으로 높은 순위인 튀니지를 상대로 한국이 대승을 이끌었다면서 그 중심에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 있었고 튀니지를 2번이나 무너뜨리는 이강인의 능력이 돋보였으며 이는 루이스 엔리케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 보도한 것입니다. 실제로 프렌치 풋볼 위클리와 같은 프랑스 매체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강인 선수가 현재 파리 생제르맹의 팀 사정에 있어서 크게 도움될 선수라는 점인데요. 이강인 선수의 복귀가 엔리케 감독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 보도하고 있는 매체들입니다.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최근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는 아직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자리를 확보했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이번 친선전에서 이런 주목을 받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유럽 최정상 팀들에서 뛴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에게는 정말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아시아 국가의 친선전에 유럽 매체들이 1도 주목하지 않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그들이 발빠르게 우리의 친선전 소식을 속보로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그 중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대신 임시 주장으로 나서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선보인 김민재 선수에 대한 보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독일 매체 TG는 뮌헨은 김민재의 이번 자국 친선전에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면서 현재 부상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뮌헨의 센터백들 중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인 김민재가 행여 부상이라도 당할까 걱정하고 있다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경기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떤 활약을 했냐보다는 오히려 클린스만 감독의 결정에 더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뛰었으니 베트남전에서만큼은 김민재 선수가 좀 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휴식을 통해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히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였죠. 경기장에 손흥민 건강 제일이라는 플랜카드가 걸린 것을 보고 토트넘 팬들은 열광했고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휴식을 하자 토트넘 팬들은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한 팬은 혹시 토트넘 측에서 클린스만에게 전화를 넣은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풋볼 런던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휴식하게 된 것은 토트넘에 안도를 준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국 리그를 상징하는 한국 선수들 때문에 유럽 매체들이 이번 경기를 크게 주목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 매체들 또한 다른 이유로 이번 경기에 주목하였는데요. 튀니지가 일본의 다음 친선전 상대팀이기도 한데 이미 그들은 과거 튀니지에게 대패를 당했던 아픈 추억도 있어서 그런 튀니지를 완전히 압도해버린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손흥민 선수를 제외하고 가장 관심 있어하는 차세대 에이스 이강인 선수의 활약까지 겹쳤으니 그 관심도는 정말 높았는데요. 최근 클린스만 감독이 한일 정기전을 하자는 말을 하는 바람에 여러 의미로다가 기겁하고 싫다고 발악하던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니칸 스포츠는 그들이 깜짝 놀란 경기였다면서 튀니지가 수비적인 전술에도 불구하고 한국 원정에서 0대4의 대패를 당했다 전했는데요. 피파 29위의 튀니지가 두 줄 수비 전술로 전반을 0대0으로 마쳤지만 이강인의 결정타에 단번에 무너졌다면서 한국의 압도적인 승리였다 전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일본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튀니지도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도 카타르에서 우루과이, 포르투갈과 같은 조를 돌파했었고 한국 홈 경기였으니까 튀니지도 어쩔 수 없지 않았을까? 일본도 방심할 수 없다. 튀니지는 작년에 일본을 0대3으로 이겼으니까 우리가 3골차 이상으로 이기지 못하면 한국은 또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고 난리칠 거야. 오늘 일본도 4골을 넣어 이겼지만 일본은 실점을 한 반면 한국은 무실점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더 굉장하다고 비교당할 것 같아 짜증난다. 전반 결과 확인하니 0대0이었는데 그 후 확인했을 때 4대0이라 놀라웠다. 하이라이트를 보았는데 한국은 팀보다는 이강인, 김민재,
황의조의 개인 능력으로 득점을 했다. 일본도 한국과 붙는다면 대개는 이런 패턴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손흥민 없는 한국은 사실 일본의 22세 이하 대표팀 같은 수준이라 생각했는데 대단하네. 일본도 튀니지를 이렇게 이길 수 있을까? 작년에 3대0으로 졌는데 이번엔 이길 수 있을까? 토트넘 팬으로서 손흥민을 쉬게 해준 건 정말이지 감사하다. 하이라이트를 보니 이건 이강인이 만든 수준 차였다. 한국과 아시안컵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다면 일본에게도 사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강인을 혹사시키고 있어 한국. 아프리카에서 온 튀니지는 컨디션 조절이 어렵다. 일본전에는 컨디션이 올라올 것이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경기를 못 봤지만 튀니지 주력 멤버였나? 그랬다면 한국의 저력은 크다. 손흥민이 출전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점차 클린스만 축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대로 아시안컵에서 한일전 성사되면 발목을 잡힐지도 모른다. 손흥민이 계속 허벅지를 만지는데 신경 쓰인다. 토트넘 팬으로서 베트남전도 제대로 쉬었으면 좋겠다. 튀니지 감독부터 해서 깔끔하게 한국의 우위와 그들의 패배를 인정하고 튀니지 매체들 또한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면 튀니지 대표팀이 일본전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 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경기를 보고 난 뒤에 가장 걱정이 클 국가는 바로 베트남이죠. 그들이 긴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튀니지전에서 휴식을 취한 손흥민일 것인데요. 베트남 매체 탄리에는 한국 팀이 손흥민 없이 튀니지를 완파했다면서 사실 튀니지는 카타르 월드컵 아프리카 대표 참가국이었고 프랑스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실력이 좋은 팀으로 평가되었는데 한국이 그들을 완전히 제압한 것은 놀라웠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베트남 경기에 출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것인데요. 이런 4대0 대승의 결과를 손흥민 선수가 없는 상태로 거두었다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결과이자 좋은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번 경기에서의 대승만큼이나 기뻤던 것은 손흥민 선수의 휴식이었는데요. 클린스만이 다음 베트남전에서는 이번 경기에서 열심히 뛰었던 김민재 선수를 비롯한 다른 선수들의 휴식도 제공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베트남 대표팀은 아시안컵 조별 예선에서도 우리가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준의 팀이기에 우리 대표팀의 다른 선수들로 이들을 상대해보는 것은 아시안컵 전략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시안컵과 같은 토너먼트 대회에서 특히나 우리가 우승 후보로 여겨지는 대회의 조별 예선 주전 로테이션은 감독으로서의 큰 전략이기도 하고 그 자체가 곧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쨌든 오늘도 행복한 주말을 만들어준 우리 대표팀 선수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